안녕하세요. 아스트로점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서우주 대냄 지역의 즐거운 여행 풍경과 은하수 촬영 결과물을 잘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은하수 사진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눈으로 보는 은하수가 더 멋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팀을 꾸려서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꼼꼼하게 여행 계획을 짤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이번 대냄 지역의 여행 과정도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서 큰 문제 없이 재미있는 여행이 됐었습니다. 오늘의 스텝 9 영상에서는 대냄을 출발해서 얀나리까지 가는 650km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대냄으로 들어왔던 샤크베이 노드를 따라 다시 나가서 1번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운전시간만 6시간 30분 정도가 되네요. 우리는 출발 전에 가스 스테이션에 들려서 가솔린을 가득 채웁니다. 가솔린 가격은 지금 보는 주요한 기록을 보니까 1.4달러, 리터당 1.41 호주달러가 되네요. 당시 1 호주달러가 820원 정도였으니까 리터당 1150원 정도 되는 거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타고 다녔던 도요타 랜드크루저의 연료탱크량이 93리터였으니까 가득 채워도 10만 7천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장거리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냄에서 해머린풀 방향으로 가면서 셀비치를 거쳐가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깨끗한 쉘비치 해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떠납니다. 한번 왔던 길이라 길이 익숙하네요. 해머린풀 캐러반 파크에도 들려서 짧았지만 정이 든 파크 사장님과 인사를 하고 앞으로 갈 길에 대한 정보도 받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들어올 때는 못 봤던 조개블럭으로 만든 화단도 있고 처음 온도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떠나는 마음의 아쉬움 때문이겠죠. 해머린풀을 떠나면서 바다와는 멀어졌습니다. 다시 퍼스로 돌아올 때까지는 사막 지형인 내륙으로만 이동해야 됩니다. 서우주에 7월에서 9월까지는 야생화 축제가 열리는 곳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도 얀나리 가는 길에서 작은 야생화 축제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노란 야생화는 골든 에버스팅 데이지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금계국 또는 금국화로 알려져 있는 꽃인데 야생의 넓은 들판에 밀도가 높지 않게 피어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꽃박람회라든지 꽃축제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데 너무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서 그런지 꽃인지 융단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그런 인위적인 모습보다는 지금 보는 이런 모습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보기도 좋네요. 그래요 그곳에 우리는 같이 갔었지요. 밤하늘에 은하수가 될 판엔 야심화가 있어 지루하지 않았지요. 우우우 너와 나 우린 모두 은하수만큼 화려해지길 바래요. 그래요 그곳에 우리만 같이 있었지요. 밤하늘의 어둠 속에 영롱한 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지요. 하늘과 땅 모두 다 아름답고 그대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그곳에 우리는 같이 있었지요. 밤하늘의 어둠 속에 영롱한 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지요. 너와 나 우리 모두 은하수만큼 화려해지길 바래요. 들고 들어가야지. 앉아. 얀나리 가는 길에 야생화 축제를 즐긴 것도 잠시 다시 고속도로를 달려야만 했습니다. 650km 가까운 거리를 운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두 명이 번갈아 운전을 했고 보는 것과 같이 도로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 차도 거의 없어서 크루즈 컨트롤 기능으로 꾸준하게 시속 100km로 달렸기 때문에 운전의 피로감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얀나리 캐러반 파크인 얀나리 캠핑장은 우리나라 캠핑장을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 캠핑장에는 화장실 하나, 급수대 하나만 준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늘막이 있는 몇 개의 벤치도 호화롭게 느껴질 정도이고요. 호주에서도 캠핑 사이트 이외의 지역에서 캠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땅이 너무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권장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발해서 해가 지는 저녁을 지나고서야 옛날에 캠핑장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차를 타고 광활한 평원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만끽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차 안에서 어떤 음악을 들었는지 기억할 수는 없지만 풍경이 주는 아름다움에 음악이 가슴을 축축하게 적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그 감동은 다시는 재현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서우주 여행 동안 들었던 플레이리스트가 한국에 와서 다시 들어보니 그저 그런 밋밋함만 줄 뿐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최고의 노래방에 팔아먹어야 되겠네. 겨우 사물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어두워진 후에야 텐트를 치고 짐을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팀원이 10명이고 텐트는 3인용짜리 3동을 준비를 했습니다. 짐이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크기로 준비한 것이죠. 대냄을 출발할 때 마트에서 사온 호주산 소고기를 캠핑용 코펠 뚜껑에 구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스테이크를 해 먹었었는데 이번 소고기 스테이크 맛은 예술입니다. 하루 종일 허전했던 뱃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이 맛은 캠핑이기 때문에 더욱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팀원들의 얼굴에도 한바구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느끼는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모기나 날파리 같은 벌레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캠핑을 할 때면 모기와 나방, 하루살이들이 음식과 사람에게 달라붙어서 캠핑의 낭만을 뺏어갔는데 이곳 호주에서는 그런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벌레들이 살기 어려운 건조한 환경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기나 하루살이들이 물에 알을 낳고 성장을 하는데 그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인 듯 합니다. 우리 팀도 숙소에서 나올 때면 준비한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야만 하루를 지낼 수가 있는 환경이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낮 동안에는 날씨가 덥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곳은 계절상으로는 겨울이거든요. 마트에서 산 소스 한 가지만 찍어 먹었는데도 쏟아지는 은하수와 별빛을 맞으며 즐기는 호주산 소고기 스테이크 맛은 정말이지 최고였습니다. 저녁을 든든히 먹고 촬영 준비를 합니다. 내륙 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 거쳐왔던 지역들보다 광해가 거의 없어서 좋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풉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노출로 촬영한 두 사진에서 일주운동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 사진을 촬영하고 대략적으로 남극측 방향을 파악하고 일주운동을 촬영하여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운석 하나가 떨어지는데 밝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일주운동의 방향이 북반과는 다르게 시계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영상을 보는 시점에서 동쪽이 어느 쪽일까요? 맞습니다. 별이 뜨는 영상의 왼쪽이 동쪽입니다. 오른쪽이 서쪽이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정면이 남극측 방향에 해당합니다. 이런 현상은 북반구에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남극측이 지면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이죠. 이날 밤 촬영한 남극측을 중심으로 한 일주운동 사진입니다. 2시간 정도 촬영한 사진인데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빽빽한 별의 궤적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만큼 하늘이 좋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진은 소백산 천문대에 갔을 때 1시간 30분 정도 촬영한 일주운동 사진입니다. 별 궤적 사이의 간격이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렌즈는 같은 삼양 14mm 렌즈인데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밤하늘 때문인데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것을 밤하늘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반구에서는 어떻게 남극측 방향을 찾을까요? 실제로 남극측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밤하늘 은하수를 촬영하는 것과는 달리 천체망원경을 사용해서 딥스카이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남극측을 찾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남극측 주변에서 가장 뚜렷한 별자리는 옥탄스라고 8분의 2 자리가 있습니다. 이 8분의 2 자리를 이용해서 남극측을 찾는데 남극측은 South Celestial Pole이라고 해서 SCP로 약자로 표현을 합니다. 남극측은 8분의 2 자리 시그마 별 주변에 있는데 남극측 가까운 곳에 밝은 별이 없어서 실제로는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출을 길게 하는 장노출 촬영이 아닌 경우에는 대략적인 남극측 방향으로 적도일을 설치하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남극축 방향을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대마젤란, 소마젤란 성운으로 삼각형을 그려서 한 꼭지점을 찾으면 되고, 또 하나 방법은 남십자상으로 알려진 크룩스라는 별의 진축의 연장선하고 센타우리우스 자리에 알파, 베타 별을 연결하는 선에 직각인 방향으로 선을 그어서 이 교차점으로 찾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대략적인 남극축의 방향을 설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극측망원경 또는 망원경을 이용해서 직접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GPS가 내장된 적도위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찍은 은하수 사진에서도 남극축이 어디 정도에 있는지 찾을 수 있겠죠. 제 유튜브 영상 때문에 엄청난 밤하늘의 지식을 하나 획득하셨습니다. 남반구에 갈 경우 이 지식을 사용해 보세요. 남십자성이라고 알려진 크룩스와 까리나 자리의 두 별인 포인터스를 활용을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은 남극축을 적도위에 세팅을 하면 망원경을 이용해서도 남반구 밤하늘의 전체를 촬영할 수 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남극축을 정렬한 장비로 촬영한 남반구의 대표적인 에타카리나 성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는 성운인데 이보다 더 화려한 성운은 본 적이 없습니다. 엄청나지요. 이날 얀나리에서 남극축을 정렬한 소형 적도위인 빅센 가이드팩을 사용해서 촬영한 대마젤란 은하입니다. 캐논 70-200mm 망원 렌즈를 200mm로 설정해서 최대 배율로 촬영을 했는데 별상이 흐르지 않은 것은 극축을 정렬하고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은 소마젤란 은하이고 위쪽으로는 NGC 104 또는 47 투카나이라고 불리는 구상성단이 보입니다. 대마젤란 은하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했고요. 이제는 남반구 은하수 주변의 마젤란 은하만 봐도 남극축의 방향을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촬영한 은하수 사진들입니다. 파노라마 합성을 하기 위해서 은하수를 연속적으로 이어서 촬영한 사진을 골라가지고 포토샵의 합성 방법 중 오토 모드로 파노라마 합성을 하고 주변부를 잘라냈습니다. 지상 풍경이 광각 렌즈로 촬영한 것처럼 둥글게 휘어져 합성이 됐네요. 이것은 퍼스펙티브 모드로 합성을 했습니다. 지상 풍경이 제대로 나와서 보기가 좋은 반면에 은하수의 오른쪽 상단의 별들이 늘어나 보이는 왜곡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두 방법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도 이날 촬영한 얀나리 캠핑장의 분위기가 담긴 은하수 사진인데 퍼스펙티브 모드로 3장을 합성했습니다. 텐트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뻣뻣해졌다고 난리들이지만 어젯밤 은하수에 취한 기운이 아직도 덜 깬 듯한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곳 얀나리 캠핑 관측과 촬영이 저의 별 촬영 인생 중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아름다운 추억을 오래 간직하려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네요. 더넴으로부터 멀리 달려온 보람이 있는 하룻밤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너무 유익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 스텝 10에서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